미래를 여는 열쇠, 원자력이 국민의 마음까지 열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대학생 원자력 창의홍보 PT대회 K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저희는 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설비를 살펴본 후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일터에서 지친 몸이 향하는 가정으로 향하는 길.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중 하나의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에너지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나오는 CO2는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환경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 중 CO2가 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CO2 배출국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생산된 원자력 발전량을 석탄 화력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억 4,747만 톤이 증가되고 이를 유럽 탄소 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에 전혀 CO2를 배출하지 않으며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폐로 등 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CO2 배출량이 가장 적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용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특히 연료뿐 아니라 위험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 2012년 말 대폭 상승한 원전 해체 비용 등의 사후 처리 비용 등을 모두 원자력 발전 단가에 반영하더라도 원자력은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 등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29년간 240%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18.5% 증가하는 등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100% 국산화를 이룬 원자력 발전 기술은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해외 건설 사상 최대 수주액인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 소나타 100만 대 또는 유조선 180척 수출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무서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세계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의 석유 산업 국영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 에너지 공급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이제는 에너지를 국가 안보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입에 쏟아부은 돈은 총 1,496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29%에 달하며 이 중 화력 발전의 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액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약 0.5%에 불과할 만큼 적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수입액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해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준국산 에너지로서 산업 발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에너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른바 브릿지 에너지입니다. 현재 화력, 수력,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들은 환경오염, 공급량 부족, 방사능 위험 등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최선의, 가장 적합한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보급이 활발해질 때까지는 화석연료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원자력 에너지이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5겹의 오중 방어벽을 설치해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사용 후 연료의 분기혈을 제거하지 못해 수소가 발생하였으며 원자력 건물 상부에 모인 수소가 공기에 반응하여 수소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 대류 현상을 이용한 냉각제의 순환, 수소 제거 설비, 일본보다 5배나 큰 수소 수용 부피를 이용해 수소 폭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초강력 지진에 이은 해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50개의 안전 개선 대책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원자력 에너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행한 2014 원자력 백서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57.9%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현재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고 안전하기도 한 원자력 에너지가 심지어 국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원자력 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에서 발생했던 원전 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이버 해킹 사고 등을 바탕으로 생긴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막연한 불안감과 비리 사고 등으로 인해 생긴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구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오해도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 수는 그 대책에 대한 기사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만 얻고 그 사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었죠. 분명 사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저희는 그래서 원자력 봉화대라는 시스템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봉화대 페이지를 만들어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을 한수원 공식 홈페이지 등에 항상 팝업창으로 띄워 노출을 유도하고 그 팝업창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이용자 스스로가 또 다른 봉화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에는 그 채널의 특성에 맞게 노출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게시글을 상단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에너지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에 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원자력 홍보관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도심과 떨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위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수원은 커피빈과 협력하여 서울 종로에 신개념 에너지 체험형 카페 에너지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유치한 원자력 홍보 콘텐츠 때문인지 에너지팜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커피만 마시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키팀은 에너지팜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안하려 합니다. 바로 LCD 5개 광고판을 설치하여 뉴욕 타임스퀘어 쪽에 있었던 폭스바겐 뉴비틀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에서 내 애인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동생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응원 메시지를 보면 동생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존의 에너지판 간판 옆에 LCD 5개 광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SNS 채널에서 진행하는 사람 고백 및 응원 메시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LCD 광고판에 띄우는 겁니다. 이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은 한소원이 사랑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에너지팜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온라인 공간에는 여행 관련 콘텐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블로그 차트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 관련 블로그는 요즘 먹방으로 붐이 일었던 맛집 블로그보다도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내일로 여행에 원자력 에너지 관련 콘텐츠가 자리 잡으면 어떨까요? 경주, 부산 등 관광 상품이 많고 원자력 산업과 관련이 많은 도시들과 협력하여 원자력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각각의 장소마다 에너지 스탬프와 팸플릿을 배치하는 겁니다. 에너지 스탬프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팜에서 무료 음료를 증정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 여행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도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PT대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자력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백일장, 작곡대회 등 다양한 연령, 계층,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공모전은 한수원과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모전 입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주최기업에 대한 이해도라고 답하여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주최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공모전 중 주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 90%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관련 공모전들은 원자력 업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를 조금 더 개선하여 원자력 관련 사생대회, 백일장, 애니메이션, 작곡 공모전 등 원자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나 해당 분야 종사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러브마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키팀 김수빈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